데이터 경제의 기업은 데이터 주도 기업과 데이터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주도 기업은 본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기업은 데이터로 성과를 창출합니다. 쿠팡과 마켓컬리는 데이터 주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물류 활동에 반영합니다. 데이터는 본업인 배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사는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글과 페이스북은 데이터 기업입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데이터가 본업이고 검색은 데이터를 위한 수단인 것이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본업이고 SNS는 수단입니다. 카드사는 데이터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확보한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데이터를 판매하기도 하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카드사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여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주도 기업 비즈니스입니다. 현재 카드사는 데이터 주도 기업과 데이터 기업의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는 데이터 기업의 비즈니스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비즈니스에 강점이 있는 기업은 데이터 주도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이 수반되는 기업은 본업을 버리고 데이터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결정하든 공통점은 데이터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대부분의 조직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잘 다루고 있는 조직은 드뭅니다. 데이터 캐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캐즘은 제프리 무어가 1991년 발간한 크로싱 더 캐즘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캐즘은 원래 지질학의 용어로서 얼음이나 땅에 갈라진 틈새를 의미합니다. 제프리 무어는 스타트업의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캐즘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고객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태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스타트업의 상당수는 캐즘을 건너는데 실패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입니다. 생산하는 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소유자, 사용자가 각각 다릅니다. 가치는 절대적으로 매겨지지 않고 용도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데이터 자원의 특성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프로세스, 기존 기술, 기존 직무와 스킬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90%의 조직은 데이터 주도 기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캐즘을 건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캐즘은 데이터 주도 기업 또는 데이터 기업이 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틈새입니다. 그냥 건너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캐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화 캐즘, 활용 캐즘, 플랫폼 캐즘 등입니다. 자산화 캐즘은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쌓기는 하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축적하는 현상입니다. 활용 캐즘은 데이터를 쌓기는 했지만 활용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플랫폼 캐즘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자산화 캐즘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류, 데이터 준비 등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거래 처리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원천이 명확했고 모든 데이터는 트랜잭션 처리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데이터는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콜센터, 웹사이트 등의 고객 접촉에서도 발생합니다. 데이터 원천은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 데이터 플랫폼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보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의미를 관리해야 데이터 활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의 영역인 것이죠. 데이터 활용 캐즘은 데이터 가치 창출 캐즘이라고 합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가치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활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는 생산되는 시점과 사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
데이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기존 임직원들이 데이터 언어를 배워서 사용할 수 없다면 데이터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언어 구사 능력은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데이터 확보, 저장, 준비, 연계 등은 새로운 데이터 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기술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키텍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데이터 기술 부채를 안게 됩니다. 과거의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전체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데이터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은 더 큰 기술 부채를 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캐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캐즘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뛰어서 넘어야 합니다. 퀀텀 점프가 필요한 것이죠. 데이터의 세 가지 캐즘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산화 캐즘이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활용 캐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캐즘은 한꺼번에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접근을 추천합니다. 첫째, 캐즘의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캐즘 극복 목표 수준을 설정합니다. 둘째,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과제를 정의합니다. 각 과제의 우선순위, 선후관계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경로를 설정합니다. 최적 경로를 바탕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캐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